네, 오늘도 아토믹 헤비츠 좀 읽어보고 이 안에서 제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저한테 적용해보기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110쪽 근처 였던 것 같은데 습관 쌓기 이거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책을 좀 읽었어요. 그래도 171쪽까지 읽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 특별하거나 제가 모르는 내용들은 아니었는데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콧물이 좀 나서 저번에 이제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이쪽부터 이제 114쪽 여기부터 오늘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은 내가 바로 손을 뻗어서 할 수 있도록 가깝게 만들고, 내가 버리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습관은 멀리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생수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환경이어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탄산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니까 사람들의 탄산음료 판매는 줄고 생수 판매는 늘었다 이거죠. 제가 이거를 적용한 방식? 이거는 뭐 너무 알고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냐? 저는 이 지금 책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다가 놓고 항상 맞다 저걸 읽어야지를 좀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손만 뻗으면 바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책을 읽게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습관이 운동이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이고 밖에 지금 뭐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시끄러운데, 제가 많이 하는 게 노트북으로 유튜브 보기, 이거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기 위한 환경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집에 조성이 안 돼 있고, 사실 제가 여기는 매일 오니까 여기 와서 책 읽고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쉬운 일이 됐잖아요. 여기에는 운동하는 공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뭔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이. 그리고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카페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 이유는 여기서는 이걸 할 거야. 이게 내 몸 안에 익혀져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 공간도 저한테는 이렇게 책을 읽거나 뭔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 오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제가 집에 지금 방 안에 책상이 있고 침대 있잖아요. 근데 책상에서도 침대에서도 저 항상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제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뭔가 뭐가 있을까,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서도 침대에서도 항상 유튜브만 보게 되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저에게 익혀져 있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말고 방해권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라.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습관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침대에서는 잠만 자라 이건데, 그렇게가 잘 안 되죠. 네, 그렇게가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노트북으로는 글만 쓰고 태블릿으로는 책만 읽고 스마트폰으로는 SNS와 문자만 쓰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는 유튜브만 봐요. 학원 노트북으로는 유튜브 안 보거든요. 학원 노트북으로는 진짜 학원 관련된 것만 하고, 근데 핸드폰으로는 핸드폰 지금 촬영하고 있구나. 핸드폰으로는 또 유튜브만 봐요.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그래서 이 집에 가면은
집 노트북으로는 생산적인 거를 전혀 안 하거든요.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집 책상과 집 침대, 집 노트북으로는 진짜 유튜브 보는 것밖에 안 하니까 주말 내내, 오늘이 월요일인데 주말 내내 유튜브 보는 것밖에는 안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핸드폰으로도 생산적인 거를 안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맥락을 바꿔야 한다.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환경에 오는 게 더 낫겠죠. 네. 아니면 집에 있기보다는 집 근처에 뭔가 이런 좀 더 조용하면서도 학구적인 행동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공간에 가는 게 낫겠죠. 그런 데서는 제가 유튜브를 보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저 이어폰 끼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안 껴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으려면은 집이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소리를 끄고 보거든요. 아예 소리를 끄고 화면만 보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공간처럼 저만 입을 다물면 엄청 조용한 공간이라서 이런 공간에서 제가 유튜브를 마음 편하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소리를 끄고 봐야 되는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크게 틀어놓고 유튜브를 보는 게 습관이 더 강하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는 다른 곳에서는 제가 이어폰을 안 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유튜브를 못 보기 때문에 집에서 크게 틀고 유튜브를 보는 게 습관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 군인이 거기 파병 갔을 때는 헤로인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헤로인을 하게 되지 않은 것이 기존의 다른 중독자들과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군대라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헤로인을 했던 것이지 원래 중독자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원래 중독자인 사람은 집에 다시 돌아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중독에 다시 노출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예후를 봤을 때 중독 치료를 받은 원래 중독자들은 훨씬 더 중독으로 잘 복귀하는데 베트남 파병 군인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기만 해도 중독이 끊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습관을 버릴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습관이라는 정신적 폼이 뇌에 새겨지면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동안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 이는 단순히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해꾼들로 가득 찬 인생에서 홀로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걸 저한테 적용하면 저희 학원에는 커피 머신도 있고 언제든지 커피를 내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들어와서 단 한 잔의 커피도 마시지 않았어요. 항상 물만 마셨어요. 물만. 지금도 물만 마시는데 그 이유는 방해꾼들로 가득 찬 인생에서 홀로 도인 같은 태도로 저는 유지를 한 거예요. 단순히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전략. 비효율적인 전략이지만 왜냐면 저는 커피를 통한 각성이 장기적으로 저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것도 공짜로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커피를 마시면 바로 각성이 돼서 훨씬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저도 대학교 때는 커피를 시험 기간에는 하루에 3잔씩 마셨어요. 끝도 없이 커피를 마시면서 각성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왜냐면 끝도 없이 커피를 마셔야만 각성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걸 저는 내성을 경험해보면서 알았잖아요. 서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만 뻗으면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는 환경이지만 유혹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까. 그래서 저는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집단 안에 우리가 소속되려는 그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 집단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적용을 해서 많은 습관들을 훈련시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운동 오픈 카톡 같은 거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원격으로 서로
원거리에서도 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전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에게 모니터링 되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습관을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이미 잘 하고 있는 모임에 가입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 감시되거나 어떤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그 습관을 강화시키는, 저는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실 그런 방법을 쓰진 않아요. 왜냐면 그 집단에서 벗어났을 때 그 습관이 유지되어야만 그게 내 습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동안은 그 운동 모임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단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안 만났지만 여자들만 활동하는 그 온라인 운동 모임이었고 서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고, 특히 거기에는 이제 일정 정도의 수준을 지키지 않으면 아예 강퇴를 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소속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인증을 했어야 됐거든요. 저는 거기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거기 모임장 그 운영진한테도 저는 에이스다, 되게 잘한다는, 그러니까 열심히 인증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열심히 했지만 그 모임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그 습관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건 진짜 제 습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모임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도 써봤지만은 이게 정말 내 습관이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내가 스스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임에서는 제가 평소에 운동을 0.1만큼 하는데 그 모임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건 10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0을 맞춰서 했어요, 열심히. 하지만 그 모임을 빠져나왔을 때 10이 유지되지 않죠. 오히려 운동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기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인증을 했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0.1이면 예를 들어 한 0.3 정도만 함께 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한국인들의 특성상 집단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서로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뭔가를 경험을 하고 나면은 기대치만 높아지고 스스로를 닥달하게 되고 많은 걸 스스로에게 요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집단들에 많이 소속돼 보면서 이 한국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서로에게 갖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내가 나를 쪼개되고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거를 강요하게 되면서 얻는 스트레스, 그로 인해 그 습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제가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집단을 이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해외 취업 스터디를 2달 동안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요구하고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제가 혼자서 평소에 할 수 있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스터디를 하면서 오히려 해외 취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됐어요. 아, 이렇게까지 힘들게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해외 취업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 이런 걸 더 강하게 느껴서 안 좋은 느낌으로 남은 것 같아요. 부담이나 어떤 거부감 같은 것으로. 근데 한국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뭘 하든 빡세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안에 그런 느낌이나 내가 이것이 즐거운가, 재밌는가 이런 거를 스스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런 집단을 이용했을 때 그 습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개발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학원을 다니면서 처음부터 느꼈던 거는 이 학원을 오히려 다니면서 개발이라는 세계에 대한 거부감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되게 가볍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됐었다면은 이 개발이라는 이 코딩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제가 좋은 느낌을 경험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어떤 학원을 가든 이 개발이라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데 있어서 즐겁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곳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보통 한국에서는 무언가를 가르칠 때 너는 이걸 잘 해내야 돼가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 학원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개발 공부를 하면서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무의식적인 거부감을 크게 갖게 된 것 같아요. 친근함이나 즐거움 이런 거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본적인 문제. 네, 그래서 제가 복싱을 한국에서도 배워보고 뉴질랜드에서도 배워봤거든요.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에서 복싱을 배울 때는 한두 달 동안 정말 기초 자세만 막 가르쳐주고 진짜 기초적인 것만 해서 하다가 재미를 하나도 못 느껴서 제가 그만뒀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그날 등록한 첫날부터 자 한번 때려보라고 하면서 스파링 상대 비슷한 사람을 제 앞에 세워주시고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저 사람을 때려보세요 하면서 막 사람을 때리게 시켰어요. 물론 제가 때려도 안 아프죠. 글러브 끼고 때리니까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자세만 연습, 저 검도도 마찬가지예요. 검도도 한국에서는 이거 있죠. 이거 머리, 손, 머리 이것만 몇 달을 연습시키고 그 모형만 때리게 몇 달을 연습시켜요. 거기서 단아가 떨어지. 난 너무 그만두고 싶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서는 이거 입혀서 이거를 실제로 때려볼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몇 달 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복싱 제가 뉴질랜드에서 배울 때 정말 첫날부터 바로 사람을 때려보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허공에 대고 혼자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때릴 수 있게 완전히 교육의 방식이 다르구나. 네. 피아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피아노 배웠을 때 재미있는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다 피아노 배우잖아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제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거기서는 피아노를 배운 지 몇 주가 되지도 않아서 아주 아예 기초부터 배웠는데도 바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곡을 편곡을 한 굉장히 쉬운 버전으로 편곡을 한 예를 들어 룰라바이 재즈나 이탈리안 재즈나 뭐 이런 어떤 이미 이제 되게 하지만 저한테는 생소한 그 나라에서는 유명한 곡을 편곡을 해서 굉장히 쉽게 편곡을 해서 제가 바로 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피아노 실력이 없지만도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바로 칠 수 있게 한 거예요. 권투처럼 바로 때릴 수 있게 한 것처럼 바로 칠 수 있게. 하지만 우리 한홍 배우고 체른 배우고 뭐 바이엘 배우고 하면서 저렇게 재미없는 곡들을 굉장히 오래 쳐야 하잖아요. 한국에서 피아노 배울 때는. 근데 뉴질랜드 배울 때는 몇 달도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 초기부터 아주 아름다운 곡을 편곡한 곡을 칠 수 있게 해줘요. 바로 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막 기초 쌓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번 개발자 교육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한국 교육의 단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가르치질 않아요. 재미가 없고 뭔가 되게 열심히 해야 하고 뭔가 힘든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해요. 물론 이제 부트캠프다 보니까 특성상 바로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을 구현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획일적이고 누구나 다 똑같이 만들라고 시키기 때문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한국 교육의 단점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여기서 이제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환경의 중요성을 활용해 보려고 되게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환경들을 찾아다녀 봤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환경을 저는 거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자 해요, 혼자.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는 기대치나
어떤 습관을 훈련하는 방법이나 어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가르치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없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라는 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즐겁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려운 거죠. 뭐든 뭔가 어렵고 힘들고 높은 기준? 이런 느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술을 마시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든 이렇게 즐겁고 가벼운 게 잘 없으니까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환경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집단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같이 하는 그런 모임들에도 다니곤 했었는데 뭔가 제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 모임 같은 것도 다니고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래는 혼자 하고 연기도 혼자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뭔가를 경험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 함께 하는 방식이 그 높은 확률로 제 취향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죠. 하지만 오늘은 이제 어쨌든 아토믹 헤비츠를 거의 반절, 오늘까지 반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 매일 오전에 이런 습관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